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품 디자이너를 위한 오토데스크 퓨전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토데스크 퓨전 기술 대표 성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로 있는 전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터 원은 디자인에서부터 제조까지 원 솔루션에 대해서 다은 쌤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퓨전 익스텐션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퓨전을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에게 입장에서 퓨전에 이런 기능을 잘 사용을 하면 여러분의 워크플로우나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더 쉽게 편하게 만들 수 있다 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컨셉 디자인에서 제조까지 원 솔루션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퓨전을 2016년에 처음 만나게 되면서부터 사용을 해 왔었는데 지금의 퓨전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디자인도 그리고 사용하는 편의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퓨전 소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의 작업 화면과 인터페이스를 소개합니다. 가운데 작업 공간에서는 디자인된 에스프레소 머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전은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각 기능이 그룹화되어 클릭하면 주요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아이콘은 각 기능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도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케치 작성을 시작하게 되면 상단의 메뉴는 스케치에 필요한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형 인터페이스는 작업 중 실수를 줄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브라우저는 각 구성 요소와 항목별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에 제공되는 타임라인은 작업이 사용된 기능을 시간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피처를 클릭하게 되면 각 기능이 어느 디자인에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지만 선택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하나의 구성 요소만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타임라인 역시 이 구성 요소를 만드는데 사용된 기능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플레이를 통해서 이 작업이 어떤 순서에 어떤 기능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처를 더블 클릭해서 그 작업 순서로 들어가서 모델링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퓨전에서는 작업 공간을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품 디자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렌더링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각 파츠의 움직이는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힘이 가해지는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파츠의 2D 도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퓨전의 기능을 짧게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퓨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어, 지금 컨셉 디자인에서 제조까지 이루어지는 원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퓨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객 사례를 보게 되면 뭐 12개월 만에 9개의 제품군을 개발할 수 있었다.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뭐 2개월 만에 퓨전으로 해서 완성을 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컨셉 디자인에서 제품까지 만든다고 하는 게 1-2개월 만에 될까 싶은데요. 퓨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컨셉 디자인에서부터 제조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에서 방해되는 요소를 간소화하고 작업의 속도를 붙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한 회사는 미국에 있는 스피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인 형태의 스피커 디자인을 한 사례라던가 아니면 인도의 회사 사례인데요. 퓨전으로 이용해서 지금 무선 이어폰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그렇잖아요. 뭐 캐대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요즘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아이템이 컨텐츠가 확확 바뀌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데드풀 모양의 무선 이어폰을 빠르게 3개월 안에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제안이 왔을 때, 누군가를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퓨전에서는 이런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게 실내 인테리어 또는 부스,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작업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프로젝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호주 기업입니다. 주로 그 컨벤션 홀이나 아니면 코엑스 같은 큰 전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마켓에 있는 큰 전시관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호주에서 작년에 이제 호주에 있는 삼성 AI 스테이션을 지금 이렇게 회사가 직접 퓨전으로 디자인을 하고 실제 설치까지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95%를 퓨전을 사용을 해서 실제 디자인도 퓨전을 하고 퓨전의 CAC를 이용해서 목공 제작도 하고 그 안에 필요한 3D 형태를 뭐 3D 프린터로 사용한다거나 해서 굉장히 많은 공정을 퓨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단축하고 제품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저희 대표 사례로 소개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프로세스가 많이 꼬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개발팀에서 자꾸 다시 그려달라고 한다거나 모델링 파일을 잘 만들어서 넘겼는데 뭐가 자꾸 에러가 난다고 파일을 다시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3D 프린터에서는 망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최신 버전의 파일이 반영되지 않고 옛날 버전의 파일이 반영이 돼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은 미스 하나하나가 자꾸 파일을 꼬이게 만들면서 워크플로우가 늦춰지고 그러면 실제 제품 개발 속도는 더디게 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퓨전이라고 하는 제품은요, 단순하게 CAD로 3D 영역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파일들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미래 방향성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Meet Autodesk Fusion, the industry cloud for manufacturing that integrates and amplifies the value of the solutions you already use every day. Whether you're working in design and engineering, operations, or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Fusion unites and extends existing capabilities, connecting data and people to spur innovation,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and boost agility. Autodesk Fusion, the industry cloud built for how you work.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로 어떤 부서에 속해 있든지 간에 데이터로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최상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플랫폼으로서 퓨전은 발디딤을 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의 형태로서 특히 여러 가지 CAD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사 CAD 프로그램에서도 퓨전에서 열 수 있고 물론 오토데스크 제품의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도 퓨전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의 솔루션과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계시는 제품 디자이너를 포커싱을 해서 세 가지의 키워드, 퓨전의 비전의 세 가지 키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저도 퓨전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퓨전을 사용한 데 있어서 저는 이 클라우드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핸드폰이 놀고 있다면 핸드폰 화면으로 저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정말 네, 이게, 저도 찍었습니다. 네. 진짜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몇 분이나 할까 어, 궁금하긴 하는데, 실제로 찍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 에스프레소 머신이 나옵니다. 그 손가락 두 개를 확대 축소, 우리 사진 확대 축소 하듯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하나로 터치하면 이렇게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360도로 회전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자를 클릭해서 대충 점점 찍어보면 이 모델링의 사이즈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네모가 분해되는 모습을 이용하면 이렇게 분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뷰어는 퓨전을 사용하든 사용 안 하든 모두에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총 280개 정도의 전자부품까지 포함해서 돼 있는 파츠들인데 제가 해보셨다면 전 해봤다고 믿고 있습니다. 해보셨다면 그래도 버퍼링 없이 다 웬만하면 다 작업한 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방식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죠. 퓨전을 사용하지 않는 나의 고객에게도 내가 만든 걸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클라우드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할 때 굉장히 진짜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내가 이제 수정해야 되는 위치나 하는 상황에다가 몇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퓨전을 아예 우리 왜 구글 닥스 동시로 들어와가지고 막 문서 치는 것처럼 퓨전 자체도 동시 접속을 해서 뭔가 할 수가 있습니다. 진호님도 혹시 프로젝트 이렇게 동시 작업을 하시나요? 네, 저도 가끔 다른 사람이랑 작업을 할 때 저희 그 같이 협업하는 테크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하고 작업을 할 때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저렇게 수정 중이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읽기 전용으로 열고 만약에 이제 수정 완료가 되면은 저한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거기서 맞아요. 완료 적용하면 제 같이 있는 작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엄청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프로젝트 동시 작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동시 작업을 하면, 동시 수정을 하면 뭐가 저장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사용자가 먼저 접속을 하고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2번 사용자도 뭔가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의 기준은 1번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1번 사용자가 저장을 하면 뒤따라 들어온 2번 사용자에게 이게 바뀌었다, 업데이트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뭐야, 나도 수정한 게 있는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걸로 저장을 하고 싶으면 사실 그냥 저장은 안 돼요. 저장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내가 수정한 걸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 만약에 정말로 서로 충돌이 나는 거의 동시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일이 기존적으로 클라우드 안에 잘 보호가 될 수 있게 저장을 하고 유도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첫 번째 사용자가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사용자, 이 두 번째로 접속한 사람한테 메시지가 띱니다. 이런 게 바뀌었는데 너 업데이트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가 바꿨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퓨전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사용자가 접속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사용자가 접속을 했는데 수정은 안 해. 근데 그렇다고 그 파일을 잡고 있을 순 없잖아요. 첫 번째 사용자가 수정을 하지 않고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가 와서 두 번째 사용자가 수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리드는 두 번째 사용자가 내 우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 접속을 하게 되면 파일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아이콘이 뜨이게 되는데요. 처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접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D라고 하는 초록색 아이콘이 지금 이제 우선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렇게 스위치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이 이런 것도 이렇게 딱 센스 있게 주도권을 동시 접속하고 작업을
했을 때 이것도 주도권을 바꿔주는구나 하는 거를 저도 이제 막 테스트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여러 명이 프로젝트를 협업할 때 퓨전이 가장 큰 클라우드 형태의 모델링에서 강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물론 컴퓨터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만,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각 시점별로 또는 누가 고쳤는지 별로 찾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고객사분 만나서 이거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퓨전의 프로젝트 버전 관리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 기능이 왜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 누가 사고 쳤는지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관리자분이시구나 하면서 이제 눈치껏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 이제 작업을 변경한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옛날 버전의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점을 돌려서 옛날 버전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클라우드 방식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님은 퓨전 클라우드에 또 어떤 점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퓨전 클라우드에 또 매니지 익스텐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정을 해서 이걸 올려 놓으면은 요런 게 수정을 했으니까 승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한 사람이 이제 사고 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책임 전가를 좀 하더라도 아, 네.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좋은 거는 그런 워크 프로세스가 하나하나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다시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소개를 해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퓨전에서의 다양한 편집 방식.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히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렌더링 기능도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퓨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CAD에서도 할 수 있는 뭐 스케치라든가 솔리드, 서페이스 기본적으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히 이따가 뒤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자유형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편집 기능 같은 경우가 퓨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외부에서 파일이 제작이 되게 되면 뭐 STP 파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델링이 제작되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나는 이 모델링의 파일을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퓨전에서 직접 편집 모델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직접 편집 모델링은 이제 타임라인에 캡처를 끄고 이제 내가 원하는 서페이스 저기를 클릭해서 그냥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면이 지워지면서 구멍 났던 게 다 메꿔집니다. 아예 그냥 히스토리가 없는 모델링 파일을 가져와서 수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면을 지울 수 없는 면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서페이스 곡면으로 이제 메뉴를 바꾸고 나서 하게 되면 지워지거나 아니면 사실 얘는 얇은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페이스가 지워지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 얇은 단차를 먼저 잡아서 저 단차를 지우게 되면 저기 면이 메꿔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한 작업에 거꾸로 작업을 하면 이 스텝 파일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지우고 나면 그 다음이 여기 보이는 R값. 그러면 저 R값도 지워버리면 샤프한 엣지가 나와버리는 거고 딜리트? 그러면 저기에 내가 원하는 R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모델링을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퓨전에서는 이렇게 다른 외부의 스텝 파일을 직접 가져와서 편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링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솔리드, 서페이스, 폼, 메쉬 이런 객체들을 내가 어떤 형태를 더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솔리드, 본체, 폼, 메쉬 이렇게 데이터가 표현되게 되면 왼쪽에 표현되는 마크들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서페이스 모델링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일 거고요. 지금 퓨전에서는 특히 제품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이 정형화된 형식보다는 좀 더 유연한, 좀 완만한 곡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솔리드에서 폼 모델링 또는 폼 모델링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제조를 위한 솔리드로 변형하는 식으로 하이브리드 모델링 방식을 퓨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솔리드랑 서페이스, 곡면이랑 자유형인데요. 메뉴에서 보시면 기본적인 디자인 탭에서는 아마 솔리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만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퓨전에 진짜 기능이 많은데 하나하나 배우면서 써보시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도 있고요. 자유형은 이제 보라색 동그라미 형태로 돼 있는 기능입니다. 솔리드는 안이 꽉 찬 거, 곡면은 이제 면만 안이 비어 있는 거, 그리고 자유형 같은 형태는 둥구스름한 면으로 구성된 건데요. 지금 이 폼 모델링이 자유형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글로 원래 폼이라고 했다가 뭐 번역이 뭐 몇 번 거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자유형 모델링으로 표현이 퓨전에서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T스플라인이라고 했던 기능으로 개발되었던 게 오토데스크가 사면서 이 퓨전에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원래 불렸던 이름인 T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점, 선, 면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우리가 마치 찰흙을 만들듯이 형태를 변환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 자유형 모델링의 강점 중에 하나는 조금 이제 제조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페이스, 곡면이 많을수록 제작에 좀 불리해지죠. 근데 이게 디지털로 표현을 했을 때 너무 많은 면 데이터로 쪼개져서 표현을 하게 되면 파일도 뭐 무거워진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에러가 났을 때 찾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를 적은 수의 면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형 폼 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쿼드볼을 이용해서 눌리고 잡아당기고 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약간 돌고래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래도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면이 하나 더 있어야겠다라고 하면 기본 쿼드볼에서 하나의 면을 분할해서 나눈 다음에 다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식의 이렇게 특정 부분의 디테일 표현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늘리고 뭐 돌리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늘리면서 부피를 추가하는 겁니다. 마치 그냥 찰흙을 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찰흙을 덧붙여 가면서 볼륨을 키우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형상을 네, 만들 수도 있고요. 어, 뿐만 아니라 그 부드럽게 만들어진 걸 다시 이제 샤프한 엣지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샤프했던 엣지를 부드럽게 만든다거나 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메트릭이라고 해서요, 이제 대칭인데, 이게 대칭이 단순하게 뭐 좌우 대칭, 원형 대칭이 아니라 대칭에도 좀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를 해서 패턴화 한다거나 아니면 작업의 반복적인 요소를 디자인화하는 이런 것도 자유형 폼 모델링의 기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링의 방식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솔리드 형태에서 이제 폼 모델링으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다듬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면 저렇게 둥근 이게 손잡이입니다. 손잡이인데 사실 이거는 퓨전 조금 배워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만들 수 있는 모양이긴 하거든요. 그냥 옆에 스케치 그리고 돌출해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제품 디자이너에게는 저런 형태는 예쁘지 않아요. 근데 얘를 좀 예쁘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 솔리드에서는 얘를 예쁘게 작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손잡이의 바닥면을요, 이제 폼 객체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 객체로 하나의 서페이스를 변환을 하면서 폼 객체로 만들 때 얼마나 면을 나눌 것인가를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면을 나누고 가운데 선을 잡아서 가운데 선을 움직여서 이 밑에 손잡이 밑부분이 플랫한 게 아니라 좀 둥구스름하게 튀어나오게 지금 형태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태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손잡이니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오돌오돌한 이제 그런 디자인 형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오돌오돌하게 형태를 추가하기 위해서 면의 분할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면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건너뛰고 선택을 해서 여기를 잡고 끌을 겁니다. 잡고 끌게 되면 저쪽에 있는 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영상에서 이렇게 손잡이 모양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손잡이를 만들었어. 그러면 사실 이제 솔리드 객체하고 폼 객체가 지금은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얘를 이제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솔리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솔리드로 변환을 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서페이스를 나눠서 필요 없는 부분의 서페이스는 지워버리고요. 이제 원래 솔리드에 있었던 서페이스와 그다음에 폼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만든 서페이스를 이제 하나로 합쳐버리는 겁니다. 스티치를 이용해서 하나로 면을 합쳐버리면 얘는 이제 하나의 솔리드로 객체로서 돼서 또 모델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던 서페이스를 저렇게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서페이스가 모두 다 모든 면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솔리드 바디로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솔리드라고 하는 객체에서 폼 서페이스 갔다가 다시 솔리드로 오는 하이브리드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또 다른 하나 예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로 시작해서 폼 서페이스 갔다가 솔리드로 오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스케치로 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 선을 이용해서 아예 폼 서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폼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지금 얘는 보트를 만드는 건데 요새 이제 디자인되는 보트 보면 이렇게 둥그스름했다가 샤프해지는 면으로 우리 이제 자동차만 봐도 많이 그러잖아요. 뭐 둥글었다가 끝에서는 이렇게 엣지 있게 끝나고 그러니까 사실 디자이너분들은 이런 걸 되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퓨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링 형식을 이용해서 서페이스, 폼, 솔리드를 원하는 기능을 이제 좀 선택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미 벌써 솔리드가 돼버렸네요. 네, 서페이스를 폼 객체로 만든 다음에 다 메꿔서 하나의 솔리드로 만든 모습입니다. 솔리드가 됐으니까 이제 쉘 기능을 이용해서 일정 두께만 남겨버리고 안에를 다 파버리는 기능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퓨전에서는 요 이제 기능들을 3D 모델링에 자기가 필요한 형태에 맞게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제품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품 디자이너가 만드는 디자인 파일이 파일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진짜 제조 현장에 넘어가서 공장에서 제품화를 하려고 하면 파일이 이제 에러가 안 나야 되는 형태여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겪는 분들이 뭐 이제 사출 공장 넘어갔는데 파일이 뭐가 에러가 났어요. 어디가 안 된대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퓨전에서는 그래서 제품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기에 이 부분이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좋은 사례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에 미즈노라고 하는 신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회사가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이런 신발 디자인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 원이 큰 원, 작은 원,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얘를 2D 스케치로 그려서 공장에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원이 서로 막 겹쳐 보이다 보니까 2D에서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해서 그냥 그럼 이 스케치한 그림을 그대로 공장에 보내보자라고 해서 이제 공장에 보냈대요, 디자이너가. 근데 실제로 제작된 모델링을 딱 와서 봤는데
공의 모양, 그러니까 둥근 모양이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빵빵빵빵빵빵, 네, 통일시된 그 디자인이 와서 온 거였죠. 3D 모델링으로. 그래서 이건 내 디자인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절망을 했던, 네, 디자이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그러면 이거를 이 디자인 파일, 그러니까 스케치 파일이 아니라 실제로 디자인을 해서 넘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디자이너가 퓨전의 폼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아웃솔이죠. 이제 신발의 바닥 부분을 이제 제작을 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때 요게 이제 실제로 제작된 신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폼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제품 제작에도 활용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전에 숨어 있는 네,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렌더링입니다. 저기 이제 왼쪽에 대부분은 저 디자인 섹션에서 넘어가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 디자인을 누르면 밑에 렌더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디자인을 뭐 그럴싸한 사진으로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렌더링의 완전 전문 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뭐 어디 보여주는 용도로 뭐 모양 만들 때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렌더링에 기본적으로 뭐 재질이라던가 색상이라던가 특히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등록이 돼 있어요. 기본 라이브러리로. 그래서 나무의 패턴의 뭐 방향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나무 패턴을 뭐 조밀하게 한다거나 뭐 하는 것들도 렌더링에서 실제로 다 조절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 객체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상자를 디자인할 때는 사실 상자는 굉장히 밋밋하지만 겉에 표면에는 이제 2D 형태의 디자인돼 있는 인쇄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쇄물도 퓨전의 전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뭐 라벨지라던가 스티커 느낌의 이렇게 모양을 얹은 다음에 그다음에 렌더링 이미지로 사진을 찍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DR이라고 주변 공간을 이렇게 모델링 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지금 보이는 향수나 유리잔이나 아니면 세 번째 있는 거는 포토샵으로 이 텍스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입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모델링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모델링을 더 예뻐 보이게, 더 다른 고객에게 혹하게 보일 수 있게 렌더링 작업도 퓨전에서 가능하고, 퓨전에서 나오는 렌더링도 꽤 수준급으로 쓸만하게 잘 나온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이미 오토데스크에는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의 맥스를 퓨전에서 모델링한 거를 이제 오토데스크의 맥스, 3D 맥스로 불러와서 이제 렌더링이나 빛이라던가 애니메이션을 좀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뭐 퓨전에는 정말 기능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동안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품 디자이너에게 위한 기능들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C 타입 충전기, 이런 거 굳이 모델링 할 필요가 없죠. 다 똑같이 쓰는 모델링인데, 그런 것들은 전자부품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가져와서 모델링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품이 워낙 소형화된다거나 아니면 1인 가전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PCB 자체도 그 컴팩트한 제품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CB 제작도 퓨전 안에서 가능하고 그 밖에 제조를 위한 CNC나 3D 프린팅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는 그 익스텐션으로 뒤에 성진호 님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퓨전의 기능적인 모습을 설명드렸고, 사실 마지막에 퓨전의 이제 AI 기능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진호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직은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계속 그래요? 진행해 주시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열심히 네. 듣고 계신 거겠죠? 지금 네. 채팅방이, 반응은 반응이 있습니다. 좋네. 반응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용이 너무 내용,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막 댓글창에 이렇게 뭐가 질문도 올라오고, 네, 이게 있어야 막
발표하는 사람도 신이 나서 막 설명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발표한 거 말고도, 아, 맞다, 이런 것도 있었지라고 이게 발표를 하다 보면 그래도 긴장을 하니까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또 댓글에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 콕콕 집어서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AI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파트 다 끝나고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퓨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젊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그 3D 모델링의 프로그램에 비하면 이제 10살이 된 아주 젊고 파릇파릇한 클라우드 방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뭔가 새롭게 추가되고 도전되는 기능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점이 퓨전을 쓰는 약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AI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기능들이 퓨전에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퓨전은 도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면을 이제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그리고 있는 거를 네, 시도를 하고 있죠. 특히 여러 개가 조립되어 있는 파츠들도 하나하나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해서 도면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어셈블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동화 도면으로 넘겨서 각 파츠의 도면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완벽하게 도면이 제작되어서 나오는 건 아니어서 사람의 손을 타기는 합니다만 이 많은 파츠를 하나하나 내가 도면을 작업한다고 했을 때의 시간보다는 굉장히 많이 단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화 도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너 치수 입력할래? 치수 많이 입력할래? 뭐 조금 입력할래? 뭐 오른쪽으로 뺄래? 왼쪽으로 뺄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오른쪽 이제 자동화된 거에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사용자는 AI가 자동으로 뽑아준 도면을 보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에서 이미지 생성을 도와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AI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이제 외부 AI 기능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퓨전에서 굳이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요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흑백으로 만들어 줄 것, 그다음에 뭐 라인으로 해줄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만들고 그러면 그 패턴을 퓨전에서 바로 스케치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내 모델링에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퓨전에서 새롭게 또 시도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익스텐션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부분인데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소개하기 전에 퓨전에는 자동 모델링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디자인의 상단 메뉴에 자동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그냥 무료 취미 사용자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도 퓨전을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에게 지금 제공되는 기본 기능인데, 내가 만들고 싶은 영역, 그리고 피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 파란색과 파란색 면을 서로 이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부분은 빨간색으로 선택을 해서 네, 이 영역은 아무것도 형태를 만들지 마라고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AI가 오른쪽에 어떤 형태를 쭉 예시를 몇 개를 보여줍니다. 한 6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6개에서 뭐 살을 좀 더 붙인다, 살을 좀 더 뺀다, 요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자동 모델링 기능이고요. 이거는 퓨전 기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시뮬레이션 익스텐션까지 붙이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퓨전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마치 영상은 멋있게 살 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AI 클라우드랑 컴퓨팅 사용을 해서
제조 방법, 요구 사항 등 변수가 더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동 모델링은 만들 거, 피할 거, 뭐 요 정도만 딱 선택을 하는 거라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만들 거, 피할 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가 사용할 재료 또는 특히나 제조 방식, 뭐 3D 프린팅을 쓸 건지 아니면은 2.5D CNC 가공을 할 건지 다이 캐스팅으로 만들 건지 이런 캐스팅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가격대를 입력을 하면 실제로 이걸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 스펙트럼도 네,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GD를 이용해서 조건부로 그러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인데요.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이걸 가지고 얘가 100점짜리야. 그러니까 얘를 쓰면 돼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의 영역이 좀 경험치에 의해서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디자인을 새롭게 뽑는다고 해도 막 몇백 개를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진짜 그래도 디자인 많이 경험치가 높은 분들이 한 세네 개 뽑지 여러 가지 형태를 뽑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는 만들면 안 되는 영역, 여기는 만들어도 되는 영역, 기본적인 조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형상의 스펙트럼을 몇백 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몇백 개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설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크게는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계신 제품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주얼 디자인,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형태적인 뭔가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이색적인 형태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보셨을 때는 파츠를 통합한다거나 파츠를 개선한다거나 무게를 대표적인 게 무게를 줄이는 거 또는 가공할 때 시간을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제 비주얼 디자인 영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 디자인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만든 사례가 이 필립 스탁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만든 의자입니다. 실제로 저기 오른쪽 가운데 있는 초록색에 있는 의자는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의자이고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를 탐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런 형태를 확정을 해서 의자를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셉적인 디자인에서는 이제 자동차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특정 포인트에 예쁜 디자인을 감미한다거나 특히 이제 자동차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된 사례가 이제 휠 부분입니다. 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원형을 중심으로 반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휠이라던가 아니면 이 타이어는 이제 에어리스 타이어로 공기를 주입하지 않고 이제 형태와 재료를 이용해서 타이어의 압력과 타이어의 기능을 하는 에어리스 타이어죠. 얘도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는 요거는 이제 조건부로 지금 보이는 가운데 빨간색 부분이 조명을 넣을 거니까 공간을 비워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를 이제 조건부로 연결을 해서 마치 이제 나뭇가지 모양의 형태의 조명을 만든다던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비대칭형의 의자죠. 그래서 한쪽이 완전 공중에 떠 있고 한쪽에 이제 무게 중심을 하게 만든 이런 의자나 아니면 바이올린도 조금 형태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신선하다, 새로운 모양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영감받고 이렇게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신발, 하일 만든 사례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품 디자이너를 위한 퓨전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여러분한테 퓨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뭔가 작업을 하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게 디지털 파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세상에 나오는 이제 제조의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제조 방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디자인 파일이 끝나지 않고 이게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워크플로우를 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워크플로우 안에서 파일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에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예전 버전의 파일로 인해서 파일이 꼬여버린다거나 하는 워크플로우가 아니라 퓨전이 하나의 디지털 인더스트리얼 플랫폼으로서 많은 사용자들이 특히 이 제조업이나 아니면 디자인, 생산을 같이 하는 관련 워크플로우에 계신 분들이 하나의 파일을 같이 보면서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좋은 사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퓨전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지금 이제 CAD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지만 클라우드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요즘에 AI라고 하는 영역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서 다양한 고객 사례들 추가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물론 퓨전을 사용을 그래도 트라이를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용을 안 해보셨던 분이라면 꼭 오늘 트라이 버전 받아보셔서 한번 사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은쌤. 어, 저는 그 퓨전 디자인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퓨전이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퓨전 코어 제품이고 거기에 이제 익스텐션으로 디자인 익스텐션과 시뮬레이션 익스텐션, 메인즈 익스텐션, 제조 익스텐션 그리고 PCB 관련 익스텐션이 있고 그 어떤 분들은 사실 퓨전이 필요 없고 퓨전 데이터 협업에 대한 라이센스만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퓨전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퓨전 팀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그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의 활용을 퓨전 사용하는 것 이외에 모든 내용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용도에 따라서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퓨전 빌드라고 하는 제품으로 퓨전 패밀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하이엔드급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뭐 파워 솔루션 그리고 넷팹, 몰드플로우, CFD가 퓨전 패밀리에 속해서 퓨전 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MBS 제품 그리고 PLM 제품 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디자인 익스텐션인데 디자인 익스텐션은 퓨전 디자인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조 익스텐션은 제조 패키지에 속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앞서 AI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퓨전은 설계에서부터 제조를 연결하고 하나의 설계된 통일된 프로세스를 실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퓨전에서 사용하는 AI는 또 어디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시게 되면 설계 모델링 그리고 CAD, PLM 관리 그리고 캠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아직 연구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네. 오늘 디자인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퓨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핵심 기능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네 분의 페르소나가 있어요. 산업 디자이너, 메카니컬 디자이너, 전자설계 엔지니어, 기계 엔지니어 이렇게 크게 네 명의 페르소나를 보실 수 있고 어, 오토데스크 퓨전 기본이라고 하는 위에 익스텐션이 올라갑니다. 디자인 익스텐션, 시뮬레이션 익스텐션 안에는 앞서 설명드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그리고 FEM 시뮬레이션 그리고 매니지 익스텐션이 있고요. 그리고 제조 익스텐션에는 벽층에 대한 익스텐션, 그리고 네스팅에 대한 익스텐션, 제조에 대한 고품질의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앞서서 말씀드린 산업 디자이너와 메카니컬 디자이너, 기계 엔지니어, 전자 엔지니어, 그리고 공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패키지와 익스텐션의 차이는
퓨전을 동시에 같이 묶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음,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익스텐션을 쓰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적용 분야가 확장을 켜질 부분이 있고 기능의 확장이 될 부분이 있고 품질의 확장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품질의 확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야에 대한 부분의 확장인 거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품질에 대해서는 퓨전이 갖고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전부 다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디자인 익스텐션을 왜 써야 되는지 어느 기능들이 잠겨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퓨전의 프로세스는 자유형 모델링으로 봤을 때는 컨셉 디자인에 있어서는 자유형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컨셉 구현을 하고 렌더링을 하고 요 기능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퓨전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은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폼 모델링, 자유형 모델링만으로도 퓨전을 가지고 이렇게 렌더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델링을 하고 컨셉 디자인에 대한 컴피티션도 하고 그런 액티비티가 많이 있습니다. 컨셉 디자인 이후에는 제품 설계 쪽으로 넘어가서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한국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시는 영역입니다. 스케치 및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솔리드에 있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피스 모델링 그리고 메쉬 모델링, 자유형 모델링 이 모든 기능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라이센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이제 모델링과 모델링 사이에 변환을 서피스와 솔리드 메쉬를 하면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 방식 이외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판금 설계를 한다거나 PCB 설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과 효율을 줄일 수 있겠죠.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없다라고 하면 일일이 모델링을 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을 등록을 시켜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렌더링을 하고 2D 도면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제 익스텐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어, 이 모델링을 할 때 첫 번째는 자유형상 메쉬를 솔리드화하는 부분, 두 번째는 3D 형상 불규칙 패턴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격자 디자인, 네 번째는 라이브러리의 플라스틱 설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이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용 분야를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그룹 메쉬를 솔리드화를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처럼 평면만 가지고 있는 2D 2.5D의 모델링을 변환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메쉬 데이터를 솔리드로 한 번에 이렇게 변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그룹화라고 해서 색상을 가지고 한 번에 변환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는 모델링과 같이 이제 서피스와 그런 형상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 안쪽에 있는 자유공면 서피스를 변환을 했을 때 아까와 같이 각진면 기능으로 변환을 했을 때 변환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색상을 구분해서 그룹을 정해주고 변환을 한다 하더라도 각진면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원하지 않은 기능들이 나옵니다. 원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때 변환에 대해서 유기 변환이라고 하는 디자인 익스텐션에서 사용되는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곡면에 대해서 변환을
할 때 옵션을 주고 이런 모델링에 대해서 공면의 변환을 한 번에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캔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메쉬를 편집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쉬를 편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익스텐션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익스텐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룹 메쉬를 솔리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런 공면에 대한 메쉬를 솔리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 익스텐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D 형상 불규칙 패턴입니다. 저희는 지오메트릭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단순히 패턴을 같은 모양을 원형이나 곡선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걸 갖고 음각 형상 그리고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 양각 형상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표현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객체 유형은 이제 원형이랑 원통, 사각형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제가 원하는 무늬 형상을 잡아서 배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객체를 분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객체를 분포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는 원형으로 하듯이 아니면 삼각형으로 할지 다각형으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 방향과 유방향, V방향을 잡아서 원하는 모양의 불규칙한 형상을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3D 형상의 패턴으로는 디자인 익스텐션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크기를 다양하게 분포를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왼쪽에 있는 스피커를 디자인한다거나 이렇게 형상에 불규칙하게 변환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격자 디자인입니다.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봤던 브라켓입니다. 스케치를 기반으로 만들고 그 모양을 격자 형태로 변경하고 싶을 때 이 격자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거를 배열을 할 때 라인을 방향성을 잡아준다거나 그리고 이 격자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옵션들이 제공하는 게 뭐 자이로이드나 다양한 문양들이 있고요. 요걸 이제 균일하게 한다거나 비균일하게 한다거나 축척을 할 수 있고 이 밀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 서피스를 선택을 해서 그 서피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서피스 이외의 형상에만 격자를 적용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요게 이제 제가 원하는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그 라인에 따라서 격자가 이제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을 하기도 한다거나 이렇게 서피스의 면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자를 디자인하지 않다거나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격자 디자인도 파라메트릭에 적용이 돼서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돼 있고 제가 만약에 스케치에서 라인을 변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타임라인에 있는 거 그대로 다시 적용하지 않더라도 격자 디자인에 대해서도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느 경우에 이런 걸 사용을 하냐? 이 격자 디자인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봤던 사례가 이런 패턴을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할 때 격자 디자인을 가지고 시작 형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모델링을 만들고 이거 패턴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PCB나 시트 메탈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런 플라스틱 설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돼서 익스텐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설계에서 보스에서 리브, 웹, 그루브
레스트, 스냅핏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플라스틱에 대한 소성 규칙값, 물리적 재료에서부터 두께, 범위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화 돼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런 보스에 대한 암수와 암 방향, 뭐라 그러죠? 양쪽의 방향, 암수와 암수를 결정할 수 있는 네, 보스 영역을 설정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런 데이터베이스 없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겠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하시게 되면 그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디자인 익스텐션은 크게 네 가지로 그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서 제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 앞서서는 이제 다은쌤은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입니다. GM레오의 사례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내용들 중에 요 내용, 안전벨트 버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걸 통해서 3D 프린터화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8개의 부품이 하나의 부품이 되고 40%의 경량화와 20%의 그 강성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공 방식, 그러니까 제조 방식이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판금 설계했던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실현성이 가능성이 없다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같은 방식으로 제조를 할 때 다시 변환을 했습니다. 다시 변환을 했다라고 하는 게 8개의 파트가 이제 두 파트로 바뀌고 40% 경량화가 25%, 그리고 20%의 강성화가 10%로 강성을 해서 이런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설계를 가지고 제조를 하게 되면 이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고, 같은 방식의 제조에 대한 어, 그 효과이기 때문에 눈에 확 보이는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비용과 강성과 그 이런 부분들의 고민 지점인데, 이런 고민 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좀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디자인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요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기능들로도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부분은 튜토리얼입니다. 퓨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 제품 문서라고 하는 부분에 가 보시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이런 창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디자인하고 튜토리얼 눌러 보시면 거기에 이제 따라하기 튜토리얼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제가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문서에다가 이제 연결을 좀 해 보면 이렇게 어느 위치에서 예제 파일이 있고 예제 파일을 위치를 가 보게 되면은 어디 가서 어떤 문서를 열고 그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직접 제가 다 따라 하는 거를 영상을 다 찍어 놨고 그 영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어, 예제 파일도 잘 열어서 직접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한 6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 협업에서부터 3D 모델링, 어, 다이렉트 모델링, 그리고 뭐 어셈블리에서부터 렌더링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해서 따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링크
그러니까 퓨전의 파일을 다운로드, PDF 파일을 요 대소문자 포함해서 주소창에다가 적어 주시면 파일을 하나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퓨전 리소스 센터가 있습니다. 네, 리소스 센터는 요 QR 코드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요 리소스 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주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